이명의 보청기나 인공화호 써보라고 주변에서 추천하셔서 고민한 적 있으시죠? 그런데 정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. 오히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뵀거든요. 안녕하세요. 이명난청 완치설명서 소자 민예은입니다. 제가 주 7일 하루에 100명 이상씩 정말 많은 이명난청 환자분들을 배우면서 보청기나 또 인공화호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배웠는데요. 오늘은 보청기와 인공화호 수술이 이명치료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. 보청기랑 인공화호는 귀가 잘 안 들릴 때 주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보청기와 인공화호는 대표적이죠. 청력이 떨어진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 장치로 사용이 되잖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중도 난청, 그러니까 평균 역지 레벨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이제 보청기를 조금 더 고려하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권유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시는데요. 보청기 사용 여부는요, 이제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르고 개인의 증상이나 내가 직업적이거나 생활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, 일반적으로는 보청기는 40데시벨 이상 라인에서 권유가 되고, 인공와우 수술은 청력 저하가 훨씬 더 심도일 때 9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조금 고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난청이 아니라 이명의 보청기와 또 인공와우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. 바로 이명 가림 효과 때문인데요. 저는 이것을 이명 가림 효과라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려요. 이명을 가릴 수 있는 어떤 음악을 계속 틀어주거나 아니면 외부 소리를 이렇게 잘 넣어주니까 상대적으로 이명을 좀 덜 집중하게 되는, 이명 소리를 조금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. 이명 자체가 청력 상실이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외부 소리가 너무너무 안 들리게 될 때는 오히려 또 이명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외부 소리를 크게 옆에서 어떻게 보면 확성기처럼 더 넣어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이명을 좀 덜 듣는다? 라고 하는 그런 원리죠. 모든 사람의 모든 이명에 보청기와 인공와호 수술이 도움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. 이명의 원인 그리고 개인의 청력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건 뭐 당연하고요. 특히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간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 이제 청력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, 이때에는 소리 발생 자체를 가진 그런 보조기가 오히려 내 귀를 공격하는 소음 공격의 원인이 돼서 난청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진짜 이명 치료할 때는 소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? 진짜 이명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항상 치료 목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. 이명을 뇌에서 덜 주목하게끔, 그래서 가려주려고 적응시켜주는 목표로 처방되는 소리 치료가 있고요. 그리고 유모세포를 적절한 음영 자극을 줘서 유모세포의 전기 운동량과 점탄성력을 높여주는 소리 치료가 있습니다. 전혀 다르죠. 저런 두 개는 치료 목표와 원리가 전혀 달라요. 뇌의 유모세포의 손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간의 어떤 소음은 다 귀에 상당한 피로를 줘서 청력이 더 악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더 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둘 다 각각 필요한 환자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난청의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, 그리고 정말 일부 손상만 있는 경우, 그리고 이명 장애 지수라고 부르는 이명이 내 생활에 얼마나 불편한지 그걸 하는 그 척도들이 최근에 심해진 경우, 그리고 그것이 몸에 어떤 원인이 돼서 인과관계가 좀 뚜렷한 경우에는 저는 후자의 소리 치료를 권하고 있어요.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고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,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, 가려주는 치료라기보다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로 한다. 장단점이 분명합니다.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유모세포를 자극하는 치료는 실제로 이명을 가려주는 효과는 1도 없어요. 가려주지는 않지만 그 자극을 줘서 그것들이 잘 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.
네, 그럼요. 저희가 보청기를 무조건 아니다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보니까 각각의 이런 연령대나 특성들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에서는 제가 보청기를 권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우리 돌발성 난청 환자 많으시잖아요. 우리 미니보감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돌발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, 돌발성 난청에 보통 3분의 1 환전 회복, 3분의 1 불완전 회복, 3분의 1 비회복해서 우리가 비회복이나 불완전 회복의 양상을 가진 경우에 처음에 청력 저하가 엄청 심한 경우에는 청력이 조금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뭐 60데시벨 레벨이나 40데시벨 레벨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 스테로이드 치료나 고압산소 치료가 다 끝나도 내 몸이 훨씬 더 건강해졌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자연 회복 구간이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1년까지 집중해서 치료를 해보고, 그러고 난 다음에도 청력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경우에는 그때 제가 보청기를 권유해드려요.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아기들이 이제 막 말을 막 배워야 되는데 정말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, 소아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고요. 언어가 발달된 이후에는 사실 아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어렸을 때 적용을 합니다.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, 그리고 뭐 운전할 때 빵소리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직업상에 내가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든 상황에는 잠깐 끼시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, 노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인지장애랑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말소리를 인지하는 능력이랑 청력이 둘 다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, 그때에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. 오늘은 이명의 보청기와 인공호흡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, 이건 과연 소용이 있는지,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서 헷갈릴 게 많으시죠. 제가 미니보감 채널 통해서 어느 한 분야,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통합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보 전달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. 우리 미니보감 채널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민예은의 보약 같은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